지금 같은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는 직사광선을 받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식물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슈퍼 팬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채널이 이제 곧 구독자 3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코딩남 슈퍼팬 분들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상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짧은 쇼츠 영상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코딩남의 다양한 활동이나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슈퍼팬 분들께만 제공드릴 식물관리 꿀팁까지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구독자도 곧 3만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슈퍼팬 분들이 늘어났을 때 영상이 바로 올라가니까요. 저희 코딩남TV IM 그린메이트 채널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써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유료고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월 2,99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올라갈 회원 전용의 짧은 영상들은 반드시 이 유료 가입을 해주셔야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식물의 정석 제2탄 내 식물 놓을 위치를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거나 제 클래스를 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식물 키우는데 어디에 놔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창가에 식물 두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되더라고요. 네, 충분히 헷갈리실만 하고 생각할수록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물에게 햇빛은 너무 중요하죠. 심지어 직사광선을 받아야만 건강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빛이 적은 공간에서 오히려 잘 살아가는 식물도 존재합니다.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직사광선을 받아도 될 만큼 빛을 좋아하는 식물, 그거보단 조금 약한 창가에 두면 되는 식물, 반그늘을 좋아하는 식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직사광선은 반드시 피해라, 직사광선 받으면 식물 다 죽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직사광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직사광선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곧바로 식물에 비치는 빛을 말하죠. 다양한 식물을 키워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는 직사광선을 받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에는 햇빛이 좀 강하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온습도를 제외한 빛만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식물들에게 직사광선은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고무나무 종류와 쉐플레라 종류인데요. 두 가지 식물 모두 그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죠. 움벨라타, 인도, 벵갈, 떡갈, 벤자민, 고무나무 등등. 고무나무야 워낙 유명한 게 많지만 쉐플레라도 레나타, 옐로웨이브, 퓨클러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런 두 식물을 비롯해서 야자 종류도 포함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호야, 아이비 또한 햇빛을 너무나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괴근 식물이라고 하죠. 사실 이 괴근 식물도 다육식물의 한 종류인데요. 유포르비아와 같은 이러한 식물들도 빛을 좋아하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빛을 좋아하는 식물. 여기서 적당한 빛이란 건 실내 기준으로 봤을 때 커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빛은 절대 강한 빛이 아니죠. 어찌 보면 뭐랄까 좀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빛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창문 앞입니다. 반양지라고 불리는 위치가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치에 있어야 할 식물들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몬스테라, 셀로움과 뷰티를 포함하는 필로덴드론, 거기에 안스리움과 싱고니움은 물론이고 디스키디아와 시서스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사리 종류도 많이 키우시죠? 고사리 식물은 품종에 따라 조금씩 나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많이 키우시는 보스턴 고사리나 아디안툼, 이 정도는 창가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다만 고사리의 특성상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식물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고사리 식물만 빼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식물들은 반드시 반양지에서 키우셔야만 합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들 그냥 검색해서 내 식물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결국 이유 없이 시들시들 하다가 보내는 상황을 제 주변에서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 정보들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은 빛도 충분히 괜찮은 식물, 창가에서 조금 떨어져
떨어진 이런 장소가 가장 적합한 식물들이고요. 앞서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장소를 우리는 반음지, 반그늘이라고 부릅니다. 반음지라도 너무 어두운 곳은 식물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위치가 가장 좋고요. 우리 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둡진 않으면서도 조금 약한 빛이 들어온다 생각되는 그런 곳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이죠. 파키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로우렌티, 문샤인과 같은 산세베리아, 그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귀여운 페페 종류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많은 식물들이 성장을 멈춘다고 하죠. 그럼에도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겨울이라 해도 식물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반그늘에서 식물 키우시다가 성장이 전혀 없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냥 그곳에 계속 두지 마시고요. 반양지로 옮겨서 반드시 빛을 좀 더 보여주세요. 사람마다, 식물마다 체감하는 일조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 이후로는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내 식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 환경에 따라 또 식물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식물들과 빛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식물 데려가셔도 어디에 둬야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저 꼬딩남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탄이었죠. 식물의 정석 1탄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곧 겨울이니까 꼭 보시고요. 앞으로도 3탄, 4탄 그 이상까지 식물 관리의 정석은 계속 되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식물 생활이 앞으로 평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